계엄령 선포 이후에 일종의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죠.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바로 이 전국이 탄핵 정국이 되기 전에 뇌물 사건, 이상직 이스타 항공이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뇌물 사건으로 곧 소환이 될 단계였죠. 그리고 김정숙 씨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안 갔습니다. 문다혜도 안 갔고 그 와중에 김정숙은 타지마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있었고 문다혜 씨도 뭐 음주 무슨 뭐 숙박업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쏟아졌죠. 그런데 이 전국이 이렇게 크게 이제 요동을 치니까 그게 일종의 묻혀버리는. 근데 그게 묻힌다고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 문재인에 대한 전주지검의 수사는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날짜를 보고 있을 겁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겠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석방이 돼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것을 더 이상 묵힐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을 소환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김정숙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몇 개를 해버렸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무혐의 처분을 한 그 이유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황당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일단 그 수영 강섭 이야기가 있었죠. 수영 강섭이 뭐냐 하면은 김정숙 씨가 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여성 경호원 수영을 잘하는 여성 경호원을 그 근적 경호 가족부에 데려와서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 문재인 그 재임 중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거짓 보도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거짓 보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 고발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수용 강습 의혹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주로 경호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검찰에서 김정숙은 수영을 잘해서 정기적인 수영 강습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영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가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주영훈. 그리고 문다혜 씨 태국으로 이주할 때도 그 경호처가 동원이 됐죠. 그것이 일종의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그 경호관, 수영 강습을 한 경호관도 김정숙의 강습 요청이 없었다. 자기 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이유가 이겁니다. 가족경호부 소속 경호관에게 주 1, 2회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수영 강습을 했다는 그 경호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이 요청을 하면은 수영에 관해 조언을 하는 정도로 응할 의사가 있었지만 요청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거의 다 뭐 입을 맞춘 거나 똑같죠. 거기서 가관인 것이 경호처 관계자 한 사람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왜 경호관을 사사로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 수영 강습을 하도록 시켰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대답이 이겁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경호 대상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허용되는 경호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 배우자, 아무 직책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영을 경호원들이 가르치는 것이 스스로 물에 빠졌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그게 경호 활동이다. 경호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이 인도 쪽이 처음 보낸 초청장에 김정숙의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김정숙 이름으로 초청장을 다시 받았다. 셀프 초청 그때 얘기가 나왔죠. 그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셀프 초청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인도 쪽에서 지속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을 했다. 그때 이 동영상도 그때 한참 나왔습니다. 인도의 여성 외무부 장관이 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대표단이 좀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그 영상이 그때 돌았죠. 그러면 장관급 이상 최고위급 대표단이면은 그때 그 뭐 문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외교부 장관이나 이쪽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딱 그 초청하는 대상이 명시가 안 돼서 오니까는 다시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청장이 왔는데 검찰은 인도 쪽이 지속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셀프 초청, 그러니까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김정숙이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급 대표단인가요? 인도 쪽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외교부와 문체부에서도 이를 장기간 검토해온 만큼 김정숙의 인도 방문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정권이 이제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런 행태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재판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대장동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또 오늘도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또 오늘 이 재판 지연수를 또 하나 썼습니다. 대장동 재판부가 바뀌었죠. 그 우호적으로 이재명 편에서 다 해주던 김동현이 나가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왔는데 이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라는 걸 해야 되죠. 이 새로운 재판부가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것을 간소화하는 신속 재판을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그동안 재판했던 영상을 다 털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든지 아니면 양쪽에 의견서를 내서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재판 기록을 이렇게 뭐 숙지를 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자고 규칙을 개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개정을 했어도 피고인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갱신 절차를 지금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한 대로 간소하게 하자 했는데 이재명은 안 돼. 그전처럼 해. 그래서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모든 끝까지 이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3월 26일 선거법 2심 선고 날짜는 즉각 다가오고 있습니다.